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와장창 TV입니다. TK 꼰대들의 화끈한 토크쇼 낄끼 빠빠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정경심 교수가 구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국 정국에서 이제 총선 정국으로 바뀔 것 같은데 초점이 또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또 한번 살짝 짚고 넘어가야죠. 특히 홍 반장님 그냥 넘어가시면 섭섭하시죠. 정경심 교수가 드디어 구속이 됐고 다 예견됐던 일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 장면에서 아마 대통령의 담화 정도는 나와야 됩니다. 사과에 대한 국민 여러분께 그동안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과오가 있었다. 솔직하게 사과를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겠다 하는 그런 어떤 발언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직 아무 소식이 없어요. 또 반면에 자유한국당은 마치 이게 무슨 큰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어저께 당사에서 국회의원들한테 말이지 무슨 표창을 하고 금일봉을 주고 이럽디다. 그 장면을 보는 국민들은요 더 참 실망을 또 할 수밖에 없어요. 씁쓸하죠. 이게 오히려 참 열심히 싸워준 일반 대중들, 국민들한테 참 감사표를 주든지 네. 표창을 해야지. 어떻게 자기들끼리 말이죠. 표창장을 주고 금일봉을 주고 이러는지 참 답답해요. 네.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저거 해야 되는데요. 저는 문통이 일정 부분 답은 했다고 생각합니다. 문 대통령이 국회 연설에서 그 공정을 한 27, 8번 강조했다고. 공정은 했지만 사과는 안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공정하지 않았던 얘기겠죠. 그죠? 네, 지금 그 부분에서 지금 조국 사태에 대해서 공정하지 않은 부분을 문통도 인정했기 때문에 공정을 27, 8번 발언하지 않았냐 생각이 들고요. 그와 관련해서 지금 대입 정시를 확대하겠다고 이야기되는데 지금 대학 입시 정책이 혼란스러워질 것 같습니다. 저는 많은 입시 전문가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시 확대가 능사가 아니고 대학 서열화부터 없애는 교육 정책을 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약간만 네. 빠지려니까 조금 뭔가 불안해지고. 정경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이후에 저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많은 질문을 받았어요. 과연 발부될 것인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사법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그렇죠.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가 이런 부분을 많이 느꼈습니다. 다행히 그래도 아직 사법부가 제대로 자리를 잡고 있다는 그런 부분을 보여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한마디 해도 됩니까? 하세요. 전 대통령 해볼만 하다. 하루아침에 교육정책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구성 못 시키던 구성 못 시킨 사람 누구예요? 동생입니까? 근데 대통령께서 27번 공정을 부르짖더니 바로 또 정경심 구속시키고 사과는 안 했지만 어쨌든 대통령은 한 번쯤 할 수만 있으면 해야 되겠구나. 잘못하면 또 가볼까요?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 자, 이제 이번 주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TK 중진 의원들을 또 대선 주자들을 중심으로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경북 다선 의원들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요즘 그래도 핫한 사람이 김재원 의원이 아닌가 싶어요. 경북 지역에 지금 다선 의원이라고 해봐야 지금 3선 이상은 어성, 상주, 구리, 청송인가요? 김재원 의원, 그리고 안동의 김광림 의원, 그리고 영덕에 영덕 그것도 거기도 많죠. 몽양, 영양. 거기도 광스코 의원 이렇게 있고, 그리고 재선 의원으로 황남구의 박명재 의원 정도. 그 외에는 다 초선이니까요. 전부 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박근혜 키즈들이죠. 박근혜 임명직 그렇죠. 국회의원들. 네. 자 그러면 김재원 의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요? 아니 이제 그 부분
네, 앞서서 그 지금 계속 지금 영남권 다선 의원들 물갈이 해야 된다는 이야기부터 먼저 해야 안 되겠나 싶은데요. 그리고 황교안 대표도 어제인가요? 그저께도 영남 지역 뭐 대구 경북뿐만 아니고 부산 경남도 마찬가지겠죠. 포함되겠죠. 그래서 다선 의원들 물갈이 하느냐 그러니까 딱 한마디를 하셨더라고요. 이기는 공천이 되도록 하겠다. 근데 이기는 공천이 되도록 하면 저는 다선 의원뿐만 아니고 아무나 초재선도 다 날아갈 수 있다. 뭐 지금 다선 의원만 지금 자불안성이 아니고 초재선도 불안에 떨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합니다. 이기는 공천 대구 경북에서는 한국당 공천만 주면 다 돼요. 그러면 다 이겨요. 그렇기 때문에 초재선도 긴장해라. 이런 메시지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그 이기는 공천을 하려고 하면 지금 대구 경북에서는 한국당 유리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좀 신선하게 해야 다른 데서 이기는 거 아닌가요? 다른 지역에서? 그렇죠. 제대로 된 인물들을 공천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뭐 지난번 공천도 보면은 뭐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라고 합니다만은 친박들의 의중이겠죠. 그죠? 친박 간별사도 있었으니까 그냥 마구 내리꽂아서 해놓고는 또 지금 와서 또 문자 물갈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늘 대구 경북이 대상이니까 참 불행한 거죠. 근데 이제 뭐 일단은 다선 의원들은 뭐 과연 다선 중진의 역할을 했느냐, 뭐 물론 초재선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런 부분에서 평가를 해봐야 안 되겠냐. 황교안 당 대표는 지금 가장 머리가 아플 거예요. 뭐냐면은 우리가 정치 지도자를 뽑든지 대통령을 뽑든지 인물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의 가장 고민은 인물이 아니라 당의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국민들로 하여금 수구 꼴통이라는 이미지, 그 다음에 박근혜 당이라는 이미지, 이런 이미지 때문에 훌륭한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미지를 극복을 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럼 그걸 극복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결국은 인적 쇄신이 일어나지 않고는 어떠한 공약을 내고 어떠한 정책을 발표하더라도 먹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공천을 통해서 이번 총선을 통해서 물갈이를 하자는 게 자연스럽게 나왔다고 저는 봅니다. 그거는 황교안 대표도 그렇게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속마음은.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그 박근혜 친박 따르는 그 많은 국민들 그 표를 잃어버리잖아요. 친박표 얼마 안 돼요. 그래요? 우리 공화당 지금 지지율 얼마 돼요? 그거 뭐 1-2%인데 뭐. 그러니까 그 결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다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버릴 거 버리고. 자, 물갈이라는 의미를 말씀드릴게요. 물갈이라는 의미가 예를 들어서 서울 한복판에서 물갈이 성립됩니까? 물갈이 하고 싶도 안 되고 그건 왜냐? 주권자, 국민, 지역의 유권자들이 물갈이를 시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물갈이라는 것은 자유한국당의 텃밭, 공천만 주면 당선되는 지역, 여기에 변화를 준다는 게 물갈이고 그게 국민들로 하여금 인적 쇄신을 시도하는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거지. 험지에서 아니 뭐 텃밭 서울 한복판에서 허허벌판에서 그건 물갈이라고 하지 않죠. 그러니까 결국 물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대구 경북을 포함한 부산 경남권 비교적 자유한국당의 강세 지역에서 인적 쇄신이 물갈이라고 표현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그 김재원 의원이 이번에 물갈이가 되겠습니까? 단도직입 제가 지금 자꾸 김재원 의원을 지금 물고 늘어지는데 무슨 감정 있어요? 없어요. 감정 있어요? 조 의원님, 이분이 과연 이번에 되실까 안 되실까 무슨 감정입니까? 저는 뭐 개인적인 감정은 저도 사실 없어요.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이분이 참 많이 봤다 유튜브에서 주무시는 것도 보고. 캐릭터가 굉장히 독특한 사람이라 그렇죠. 이게 이제 아마 원래는 뭐 포항시청에 공무원을 잠깐 했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요? 도청 공무원에서 포항시청인 건데 그래서 아마 포항 쪽에 있는 포항에서 검사, 초임 검사. 싹 나와서 네네. 포항에서 초임 검사를 하면서 옛 동료들을 많이 잡아넣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때 또 이심을 좀 잃었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 이분도 지금 뭐 나이는 사실 그렇게 선수에 비해서 나이는 어려요. 몇 년생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64년생. 나이에 비해서 선수는 굉장히 지금 일찍 검사 생활도 오래 안 했죠. 한 6, 7년 했나? 3, 4년 했나? 뭐 하여튼 얼마 안 했어요. 이렇게 갔는데 근데 구설수에 굉장히 많이 올랐죠. 이미 또 또 한 번 물도 또 그 이명박 때도 또 친박 뭐죠? 칼질할 때 난도질할 때
목이 잘려가지고 네. 공천을 한번 못 받아서 네. 한번 쉬은 적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분들은 하지만은 사실 이분이 또 지금 요즘 또 그 뭐랄까 이게 황해 책사라고 황교안의 책사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맞습니다. 경북 지역에서. 맞습니다. 그래서 예. 모르겠어요. 공천 받을 것 같아요. 지역구시잖아. 같은. 그래서 아니 그 공천 그러니까 임명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래 보죠. 예. 공천장을 받느냐 안 받느냐. 예. 근데 이분은 예. 다 아시다시피 박근혜 오른팔로 네. 늘 그 뭐 정무수석인가 했죠? 네, 예. 정무수석도 하셨고 박근혜 오른팔로 널리 알려져 있고 진박, 골수 뭐 친박 여기서 제가 잠깐 한 번만 예. 끊겠습니다. 예. 정무수석 할 때 대공황 그 야료를 부린 친구입니다. 권영진한테 전화해가지고 자꾸 반발하지 마라 하고 이렇게 전화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공황이 지금 이꼬라지가 되는 그 원인 제공자 중에 한 명입니다. 아, 그렇구나. 저는 제가 볼 때는 황교안의 선택이라고 보죠. 네. 황교안의 선택이 김재원 의원을 공천을 준다는 것은 친박을 중심으로 가겠다는 뜻을 내포하는 거고요. 만약에 김재원 의원을 공천 주게 되면은 떨어져 나갈 사람도 많다고 나는 봅니다. 예. 그러니까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공천을 주더라도 의성에 줘서는 안 된다고 그냥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의성에는 신선한 사람 주고 삼성까지 하신 이런 어마무시한 거는 험지로 가셔야죠. 서울 험지에 보내야 그렇죠. 되죠. 그게 이제 그건 제 생각이고요. 너무 김재원 우리 오래 갔습니다. 아니요, 김재원 좀 돼야 돼요. 김재원이 할 게 많아가지고. 우리 마칠 시간 다 돼갑니다. 이 김재원이 그런 이야기도 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같은 옆 동네에 있는 김광림 의원 그 오지랖 넓게 네. 김광림 의원을 뭐 또 디스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해야 되지 않느냐. 뭐 나이도 많으시고 이거 같이 그만하시면 되겠네요.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그래가지고 야 뭐 참 옆에 바로 지역구도 바로 옆인데 이런 이야기를 또 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고 뭐 예, 지금 이분은 지금 나중에 또 이야기 되겠습니다만은 거기 공천 못 받으면 뭐 대구 온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대구 북구에 그 의성 사람들이 많이 사는 대구 북구에 온다는 이야기도 있고. 네.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도 많고 지금 최근에 또 지금 군위에 또 뭐 사고가 나왔었잖아. 거의 군위에 그 뭐 군수 측근이 구속되고 뭐 군위 군수가 조사받는다 그런데 그건 뭐 군위의 프랜차이즈신데 어떻게 돼요? 저는 군위에서 밀려나 있어서 지금 군위 사정을 잘 모릅니다. 잘 모르고. 에이 알면서 또 지금 요새 몸 살리는 것 같아 보이길래. 아유, 냅두요. 패스. 몸 살리시는 것 같아. 빠질 때 빠지셔야 돼요. 그래야지. 아유, 훌륭하십니다. 끼끼 빠빠 아닙니까? 네. 예. 빠질 땐 좀 빠지십시오. 김광림 의원이 연세가 많으세요? 이분도 지금 70이 넘었죠. 예, 48년생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아이고, 네. 연세 많으시네. 네. 그럼 이번에 좀 임명 받기 어려우시겠네. 아니요, 그건 알 수 없죠. 없어요? 근데 이제 네. 정치인이라는 게 적어도 많은 분들 봤습니다만은 결코 자발적으로 그만두시는 분은 극소수입니다. 거의 그 타이에서 그만두시죠. 공천을 못 받으시거나 낙선하시거나 그렇게 대부분 퇴장을 하시지 스스로 퇴장하시는 분은 드물어요. 그러니까 저는 정치인들이 제일 부러운 게 정년이 없다는 거. 그리고 본인들은 전혀 나이를 실감하지 않고 젊게 산다는 거. 우리는 다 알아. 그분이 얼마인지 70인지 80인지 다 세고 있는데 본인은 전혀 몰라. 그렇죠. 네, 네. 연세 많으신 분 우리 포항에도 계시는데. 아니, 이분은 네. 지금 그 김광림 의원은 네. 그 최근에 그 황교안 대표가 발표한 거 있죠. 민부론이라고. 아. 이게 이제 저는 뭐 이게 과거에 보수 정권들이 내세웠던 경제 정책하고 뭔가 다른가는 차별성은 별로 없습니다만은 일단 그 개념으로서 하나의 어떤 캐치프레이즈로 제공했죠. 황 대표한테 이론적인 그 경제적인 정책으로 민부론을 제공했는데. 제공하신 분이 이분이세요. 예, 근데 정의당에서는 이걸 뭐 민폐론이라고 얘기했지만. 네. 그래서 사실 지난번 그 공천에서 잠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지방선거 공천에 있어서 무소속 아니죠. 그 김광림 의원이 공천한 분이 떨어지고 무소속 지금 권영세 시장이 네. 당선되셨죠. 그리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조직 내에서 지금 당 조직도 좀 관리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뭐 하여튼 이런 면에서 또 좀 강력한 또 이게 또 뭐 황교안 대표하고 친분이 있다는 뭐 김광욱 씨라든가 이런 분이 뭐 법무부 검찰국장도 하시다는데
제가 이것도 현지 기자를 통해서 취재한 건데요. 네. 이분이 요즘 강력하게 지금 부상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네. 예. 네. 근데 지금 이 국회의원을 말이죠. 네. 이 다선을 하면은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회의원 다선을 하시면서 국가에서 국회의장을 한다든지 국가의 지도자급으로 완전히 부각돼서 정치 지도자로 등극을 하든지 네. 그렇지 않으면은 후진을 키우든지 네. 예? 둘 중에 하나야 되는데 지금 TK 쪽에 있는 다선 의원들은 그냥 직업이에요. 동네 유지예요. 그냥 사람 키울 생각도 없고 내가 다 해야 돼. 그래서 선거는 다 나가요. 도지사 선거, 최고위원 선거, 뭐 선거만 나오면 다 출마했다가 또 그냥 안 되면 말고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구 경북이 지금 쇠락하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유는 이런 다선 의원들한테 책임이 저는 무지하게 크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후진을 키울 생각을 안 해요. 나 외에는 아무도 없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지금 연세가 많은 거로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70이 넘으신 분들은 대권을 노리든지 차라리 내가 대통령 한번 나가서 이 국가가 나라를 위해서 내가 몸 바치겠다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진짜 선량들을 키워내든지 해야 되는데 그냥 수도꼭지 잠기듯이 그냥 꽉 들어가 앉아서 그냥 동네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이 발전됩니까? 이 호남이라든지 서울이라든지 이런 데는요 지금 30대 40대 이 의원들이 나와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어르신들은요 TV에 얼굴 보기 힘들어요. 신문에 이름 하나 나오기 힘들어요. 그런데 네. 지역구에서는 네. 내 아니면 안 된다는 식으로 가다 보니까 평생 국회의원 해먹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뭐 지역민들이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근데 다선 의원은 아니지만 뭐 네. 박명재 의원도 70이 네. 넘으셨죠. 그렇죠. 예, 그분도 뭐 혹시 물갈이 그분 외에는 그리고 뭐 사실 뭐 경북의 대부분 초선 의원이시니까 네. 포항에 지역구 계시는 분이 아실 거 아닙니까? 박명재 의원 여론에 대해서. 거기도 지금 뭐 시의원 주민소환 당한 시의원도 있고 맞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그렇죠. 예. 네, 네. 근데 그 주민소환 당한 시의원이 박명재 의원 그 지역구니까. 북부의 같은 동료 의원인 김정- 김정재 의원이 또 뭐 디스를 했다면서요? 국감할 때. 그러니까 국감할 때 핸드폰 갖고 최악이다 한 것이 이제 또 카메라에 잡혀서. 그러니까 요즘은 조심하셔야 돼요. 카메라가 당기면 다 보여요. 제 발밑에서 뭐 하는 것도 다 보여요. 지금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20대 총선에서 연세가 제일 많은 분이 김종인 의원이었고 비례대표죠. 고령 베스트 5가 그 5번째가 문희상 지금 의장이에요. 네. 그분들이 이제 겨우 70 꼭지 달아가지고 당선이 됐어요. 그게 20대 국회에서 유일했어요. 그전에는 다 60대에서 고령이 됐었는데 네. 이제 20대 총선에서 70대가 대거 등장을 한 겁니다. 결국 보세요. 지금 뭐 개인을 뭐 지명해서 안 됐습니다만은 김강림 의원이라든가 박명재 의원들은 지금 현재 70이 넘었습니다. 네. 근데 뭐 100세 시대에 70은 청이랍니까? 아니 80 그러니까 대신에 이제 다음 답답한 게 총선에 뭐냐면은 이분들이 다음에 내가 한 번 더 해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네. 내가 한 번 더 해서 대통령이 되겠다든지 네. 내가 한 번 더 해서 이 대한민국에 뭘 하겠다는 게 있을 때는 네, 네. 그래서 한번 밀어주자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네. 그냥 동네 유지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국회의원으로서 내 지역구에서 안주하면서 내가 유지 노릇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네. 답답한 거죠. 네. 예, 그럼 강수코 의원으로 넘어가죠. 강수코 의원도 이야기는 하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다선 의원인데. 뭐 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 이제 강수코 의원이 이제 그 삼선 배제에 대해서 이분이 이거 보니까 유일하게 네. 저는 뭐 어제 황해 책사라는 김재원 의원도 저는 사실 그렇게 안심할 뻔은 못 된다. 아까 뒤에 좀 더 전에 후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그 유승민 의원하고 바른미래당하고 통합에 있어서 황 대표하고 다른 목소리를 냈죠. 그런 그 유승민스럽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슨 판핵을 인정하는 있다고 개소리를 하느냐 이렇게까지 반발하다가 황 대표 쪽에 침을 한번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입장이 아니다 하고 싹 말을 바꿨어요. 그건 김재원 의원. 근데 이제
강스코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다선 중진 물갈이 이러니까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여기는 좀. 왜 뭐 이렇게 그 상대 후보들이 좀 만만해. 당내 경쟁자도 그렇고 당외 경쟁자도 그렇고 상대 후보들이 만만하니까 별로 신경 안 쓴다. 뭐. 아니 그러니까 왜 꼭 자기 지역구를 이분들을 하셔야 되냐고. 저는 예? 이 중진 의원들 다 험지로 보내세요. 다 여기서 동네 지역에서 뭐 우리 같은 꼰대 내지는 뭐 유지 노릇 하시지 말고 국가를 위해서. 근데 다 이분만 디스 안 하긴 그렇잖아요. 이분 디스 좀 할까요? 하세요. 뭐 이왕 그게 직업이신 것 같아요. 예, 그래요. 그 뭐죠 경북도당. 한국당, 자유한국당, 경북도당 그 당 사무처 직원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우리 굉장히 인색하다고. 돈 많은데? 네, 돈도 많으신데. 엄청 돈 많은데. 소갈비를 산 적이 없답니다. 가면 서울에 가면 늘 돼지갈비만 샀답니다. 양주도 준 적이 없고요. 그 소주만 줬고. 청렴하셔서. 이런 게 있어요. 김재원 의원 지역구도 상주 의성 청송군이 대한민국에서 그 면적이나 넓이가 엄청납니다. 강석호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네. 영덕, 울진, 봉화, 영양.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출마한다는 게 당의 공천을 받지 않고는 출마한다는 게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당의 공천이 절대적이죠. 그러니까 당의 공천 규정이 뭔지를 정해야 되고요. 지금 제가 볼 때는 황교안 대표한테 내가 그 한번 또 말씀을 좀 드릴게요. 3선 정도 되는데 전국적인 정치인으로서의 덕망이나 평가를 받지 못하면은 세대 교체해야 돼요. 벌써 그렇지 않습니까? 찬성. 그러니까 이거 있어요. 정치 신인 이게 정치 신인 저면 이야기 좀 들어봅시다. 이제 낄 때 끼셔야 돼요. 네. 왜냐하면 뭐 제가 뭐 그 앞선 선배분들의 뭐 이력이나 뭐 이런 부분도 제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래서 끼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이 어떤 하나의 그 뭐 3선 이상이라든가 뭐 또 물갈이론의 어떤 기준들이 제가 볼 때는 형식적이다. 실제는 사실은 그 의원이 이제 국회에 가서 본인의 이제 임무인 입법 활동을 얼마만큼 충실했느냐 뭐 이런 것들이 새로운 이제 다시 선거가 시작되기 직전에는 평가받아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당의 혁신이라든가 이걸 위해서 또 뭔가 이 뭐 선수를 기준으로 뭐 자르는 게 물갈이가 되고 혁신이 된다 이런 기준은 참 안타깝거든요. 실제 이제 저는 뭐 그래서 신인이지만은 또 당에 소속돼 있지만은 말씀드렸던 그 지역 정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허용을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야만 지역 내에서 그 사람의 여러 부분들을 또 지켜보는 주민들이 있고 그 다음에 지역 내에서 또 정당이 존재한다면은 그 정당에서 또 공천하는 이 자연스러운 경쟁 구도를 만들어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준들이 빨리 마련돼야 되지. 혁신을 위해서 뭐 형식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당사자들이 태우고 뭐 이런 구도는 참 안타까운 현실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하고 마무리 좀 하시면 좋겠는데 저는 지금 그 영남 중진들 특히 DK 중진들이 물갈이론이 나오면서 전부 다 초대선들만 해서 어떡하느냐 우리 같은 중진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얘기합니다. 저는 중진이 필요합니다. 근데 중진이 필요할 때는 중진이 중진 역할을 할 때죠. 그럼요. 중진 역할을 하지 않고 지역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아니면 국가를 위해서 제대로 일도 하지 않고 중진 대접만 받으려고 그러는 사람은 잘라야겠죠. 그리고 또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은 TK 중진들뿐만 아니고 TK 지금 그 초대선 지금 새로운 신인군들 공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진짜 지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저는 이게 지역 TK들을 뽑아야지 서울 TK 또 낙하산 보내면 안 됩니다. 낙하산 보내면 또 물갈이 이야기 나올 겁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저도 한마디 마지막으로 한마디 잘못하면 또 쫓겨나갈 수 있으니까. 지난 22일 날 자유한국당의 고위 당직자가 물갈이 기준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구체적으로 한 3선 이상 텃밭에서 물갈이가 필요하다. 근데 사실 자유한국당의 지금 현 상태를 고백했다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은 영남에 있는 3선 이상급의 사람들은 험지 서울 경기 쪽에서
참 어려운 것에 출마해줘야 돼요. 그래야 당선이 되는데 보세요. 3선을 하는 동안 정말 이름 하나 내지를 못했으면은 공천 줄 이유가 없는 거고요. 그 정도 3선 이상이 되면은 만약에 3선에서 4선 갈 정도 되면은 이제 대권까지도 거론이 될 만한 인물로 컸어야 돼요. 네. 만약 그 정도로 인물이라면은 지역에 안주할 게 아니고 네. 서울이나 큰 데 가서 한번 과감하게 네. 아니 뭐 옛날에 김부겸 씨도 그랬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공천 때는 황교안 대표께 내가 말씀드립니다. 영남의 중진들은 이제 서울로 보내서 아니 말은 뭐 나면은 뭐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며요. 그럼 영남에서 지금까지 큰 인물로 키웠으니까 이제 그 인물들을 서울 지역구에 공천을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네. 훌륭하신 마지막 마무리 멘트였습니다. 자, 요 주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TK 꼰대들의 화끈한 토크쇼 낄낄 빠빠 보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요즘 유승민 의원이 아주 핫한 그 얘기거리가 되고 있는데 곧 12월에 탈당을 하고 뭐 창당을 하겠다 뭐 아니면은 한국당하고 과연 통합이 될지. 근데 어떻게 보세요? 한국당하고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따로 창당하실 것 같아요? 조변부터 먼저 이야기하면 확실하게 생각이니까 뭐 우리가 뭐 생각이니까 조변부터 먼저. 네. 이게 이제 뭐 진영의 네. 관점에서 본다면은 그당 그렇게 돼야 되고 또 이제 그 진영 관점에서 보수나 뭐 중도 이런 부분들이 통합되지 않고는 향후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인식을 정확하게 한다면 통합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또 그러면 통합을 한국당에서는 원하는지 또 각자 생각이 좀 다 다른 것 같아요. 지난 10월 2일 날 황교안 대표의 그 잠깐만 우리가 초대 손님이 계신데 초대 손님. 네네. 아이고 참. 황 대표. 아이고. 황 대표. 네. 아이고 우리 잘 오셨어요. 어떻게 저 카메라에 잡히나요? 네, 잘 잡힙니까? 네. 황 대표는 머리를 깎은 모습이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요? 네. 한때 그래 가발이라는 소문이 있었어요. 황 대표 머리 숱이 많아가지고. 근데 참 미남이세요. 머리를 잘라도 얼마나 인물이 좋으신지. 아이고 유승민 의원도 이게 TV에 잘 받으세요. 얼굴이 작고. 네. 지금 국회의원들의 심리 상태와 황교안 대표의 심리 상태는요 완전히 다릅니다. 황 대표의 마음은 이래요. 다음 정권을 되찾아오려면은 반민주당 세력은 다 하나로 합쳐야 된다는 마음이에요. 그렇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나의 측근들 자유한국당에 있는 기존 그러니까 의원들은 양보도 해주고 그 다음에 백의종문 해줄 것을 요구할 겁니다. 마음속으로. 그것도 표현은 못해도. 그래야만 많은 자리가 비기 때문에 그 빈 자리로 화합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10월 2일 날 황교안 대표의 발언 속에 나옵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 이렇게 할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큰 대의 앞에 소화를 내려놓고 힘을 합해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멘트를 하셨어요. 잘하셨네요. 예. 딱 그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황교안 대표의 생각을 잃지 못하는 이 총선을 앞두고 있는 의원들은 내 밥그릇 누구는 이래서 안 되고 누구는 이래서 안 되고 오로지 내가 살아남아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오히려 화합하고 통합을 해야 된다는 국민들의 그 소망에 찬물을 끼얹고 그 해코지하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당에 있는 현역 의원들이 전부 다 해코지를 하고 있어요. 사례 하나 들까요? 짧게 해주세요. 자, 자유한국당에 당원으로 입당하는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은 정당에 누구든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입당하는데 어떻게 심사를 해요? 무슨 자격으로? 그래서 최근에 경상북도 도당에서
김영기 뭡니까 실장 전 실장하고 그다음에 김장주 네. 둘 분 다 경상북도 부지사 출신입니다. 네, 행정부지사. 예, 네. 두 분 다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출신인데 한 분은 영천에서 입당을 하려고 그러고 네. 한 분은 고령에서 입당을 하려고 그러는 성주에서 입당을 하려고 하는데 네. 아니 그걸 심사를 한대요. 그러면은 네. 룰이 똑같이 가야 됩니다. 그렇게 공정한 룰을 부르짖다가 아니 당내에 들어와서 입당한다는데 심사는 웬 말이고 아니 부지사까지 한 사람이 무슨 하자가 있겠어요. 그런데 김영기 씨는 입당이 되고 어떻게 해서 김장수 씨는 입당이 안 됩니까? 무슨 죄가 있어서 네. 이게 결국은 네. 나의 경쟁자냐? 아니 그러니까 성주 고령 7곡에는 지금 현역 의원이 없어요. 이완영 의원이 예. 지금 현역 의원에서 지금 제명당이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거기는 견제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근데 영천은 견제할 현역 국회는 버티고 있으니까 입당을 막고 있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올바른 정당이 되겠어요. 이게 맞습니다. 법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예, 근데 좀 이야기가 자꾸 살짝 빠졌습니다만은 유승민 의원하고 유승민 의원의 어떤 그 통합 제안에 대해서 이제 유승민 의원이 전제 조건을 달았죠. 박근혜 탄핵을 인정하느냐. 네. 그거를 인정하고 이제 합당하자.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대구 경북에서 의원들의 반응은 좀 제각각이긴 합니다만은 대구 지역은 조금 우호적이에요. 네. 경북 지역은 조금 더 비판적인데 경북 지역에서도 지금 김상훈, 조호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우호적입니다. 네. 뭐 조호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유승민 의원하고 같이 바른미래당 하다가 바른정당까지 갔었는가 알지 그 뭐 바른정당이구나까지 갔다가 다시 탈당하고 한국당 입당했으니까 그렇고 김상훈 의원도 사실은 유승민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탄핵 국면에서 유승민 의원을 따라서 입당하려고 하다가 주위의 만류, 저도 그 사람 저한테도 자문을 구하길래 뭐 탈당하는 게 그렇게 뭐 선착순할 필요 있겠냐 기다려보고 전국 상황을 살펴가면서 나중에 해도 안 됐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탈당을 안 했어요. 저도 뭐 그런 조언을 했습니다만은 그 외에 이제 윤재옥, 곽대훈, 뭐 정태호, 강효상 의원 정도도 다 우호적입니다. 그리고 지금 친박 골수라고 할 수 있는 곽상도, 추경호, 정동섭 의원 정도도 그렇게까지 큰 예전 같은 그런 큰 거부감은 없다고 해요. 네. 그런데 지금 경북에 있죠, 그죠? 지금 경북의 친박의 골수라고 할 수 있는 김재원 의원 같은 경우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인정하라고 요구하니까 유승민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배신자의 프레임 이야기 다시 동원했고 유승민스럽다 뭐 이렇게까지 이제 비난하면서 했는데 요거는 사실은 황교안 대표의 방침에 당 대표의 방침에 반발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뱉어놓고 보니까 이게 지금 후회가 됐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입장을 또 바꿨어요. 네. 꼬리를 착 내리면서 내 입장이 아니었다. 잘못한 발언은 네. 이렇게 좀 꼬리를 착 내려놨어요. 아마 그래서 지금 경북 지역도 뭐 유승민 의원을 선뜻 받아들이긴 힘들지만은 황교안 대표의 어떤 보수 대통합론에 대해서 네. 공천을 앞두고 있는 놈이 네. 내 그거 머리를 치더라고 반대 목소리를 내겠습니까? 아마 그 통합하자는 데 있어서는 노골적으로는 반대 목소리를 못 낼 거로 봅니다. 예. 그러면 유승민 의원이 통합을 하시고 만약 한다면 예. 하고 어디로 나올까요? 본인이 그 대구가 아니고 서울에도 갈 수 있다, 험지도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나요? 근데 네. 제가 봤을 때는 네. 통합될지 안 될지는 저는 아직 장담 못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통합이 쉽지 않을 거라 봅니다. 합당이 쉽지 않을 거라 보고 지금 유승민 의원이 지금 12월 중에 뭐 창당을 한다. 저도 뭐 이게 비당급파 지금 바른미래당 비당급파 모임이 이름을 몰라서 제가 적어왔는데요. 네.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줄여서 변적이라고 하나요? 네. 네. 그런데 지금 당급하고 계속 각을 세우고 있는데 창당을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저는 봤을 때 창당 아마 할 겁니다. 안 할 수가 없다고 보는데 그런데 창당을 해야 몸값을 올려가니까. 그런데 창당을 했을 때 예. 그러면 여기서 이승민 의원이 서울에서 나오잖아요. 예. 그럼 어차피 보수표를 뺏어가면 예. 서울 쪽에서 보수가 승리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근데 그걸 가장 지금 황교안 대표가 우려하는 부분이죠. 네. 그래서 지금 유승민 의원하고 손을 잡으려고 하는 거고 네. 지금 또 골수 친박이죠. 우리 또 태극기 집회 열심히 참석하신 강원도 출신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분은 우리 공화당 그 태극기 집회 열심히 가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공화당하고는 손 못 잡는다. 바른미래당은 개별 입당시켜라.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해요. 참, 또 아이러니하시네. 태극기 집회 열심히 참석하신 분인데 그럴 정도로 지금 보수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거죠. 지금 한국당이. 네. 지금 네. 내년 총선에 대해서 위기감을 지금 뭐 조국 사태로서 굉장히 지금 그 지지 세력들을 결집했고 그러고 뭐랄까 이 중도 쪽에 있던 중도 우파들도 일정 부분 흡수를 했는데 네. 그것만으로는 내년 총선의 승리를 장담하기 힘들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걸 알고 유승민 의원이 지금 자기 몸값을 높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과연 합당까지 가겠느냐는 부분에서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앞으로 그 부분을 좀 더 이야기하실 것이요. 그 합당 부분보다는 이게 이 당이 이제 아마 신당으로 가고 하면은 이제 소위 말해 연대라는 형식이 있지 않습니까? 네, 선거연대. 예. 뭐 선거연대라든가 그런 형식을 취할 수밖에 없는 구도가 아닌가. 네. 이 이제 어떤 화학적인 이 결합을 뜻하는 뭐 당에 뭐 입당하고 뭐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겠나. 제가 보수지만 보수 내부의 기류들은 제가 느껴보면은 화학적 결합을 통하는 뭐 한 당에 같이 들어와서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저도 그런 정도까지 양당이 통합할 수 있는 거는 아마 내년 총선을 거쳐서 차기 대선까지 가야 보수가 결집하지 않겠느냐. 지금 당장 내년 총선에서는 그 바른미래당이라든가 보수들이 어떤 대연합해서 합당으로까지 가기 힘들다. 아마 가장 그 최선에 할 수 있는 게 수도권 연합공천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박근혜 탄핵에 관한 관점들 이 부분은 사실은 연대든 합당이든 뭐 또 어떤 형식이든 보수 전체를 통합하는데 반드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돼. 화두고.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정리는 왜냐하면 나중에 보수와 진보 간의 진영 싸움에서도 이 부분은 분명히 화두가 될 겁니다. 그래서 보수 내에서 사전에 이 부분을 정리해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사실 뭐 꼴통 보수, 뭐 수구 보수라고 하는 쪽에서는 황교안 대표를 공격하는 빌미를 이런 걸 사용했지 않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어떤 역할을 내느냐 하는 부분에서 지금 추궁하고 있는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그 수구 꼴통이라고 이야기하기만 하던 그 소위 말하는 친박 진영에서 그런 부분에서 황 대표를 추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게 이제 그 탄핵이라는 화두를 올려두고 다만 이제 룰은 정해둬야 되겠죠. 이게 통합을 위한 이야기들이다, 논의들이다, 대화다 이런 부분은 올려두되. 황 대표한테 물어보세요, 자.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이제 이 과거와 또 미래 뭐 이 두 부분을 갈라놓는다면 미래를 향한 뭐 이야기들이다. 또 이 앞으로 뭐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이야기다. 이 전제하에서 통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탄핵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 부분을 선제적으로 하지 않으면 나중에 또 그 탄핵 때문에 다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냥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중도 중입니다. 우파잖아요. 내가 보기 우세 우파인데. 저는 우파로 전형한 것 같은데. 저는 그쵸. 전형 굳이 했다면 그러니까 박근혜 탄핵 때는 완전 진보였고 조국 전국에서는 완전 보수였고 그러니까 저 같은 스윙 버튼에. 저 같은 중도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파도 저 파도 아니고 이게 과연 옳으냐 아느냐 이런 판단을 저는 우리 황 대표께서 잘 하셔야 지금 우리가 이제 한국당만 얘기한다면 되지 않을까. 이건 이제 제 개인 유권자 제 입장이에요. 황 대표는 사실 우리하고 정답이 아니고 그 거리는 멀지만 이제 저변하고는 가까워야 되고 그 유승민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어떻게 앞에 정치적 운명을 어떻게 전망하시면 예언을 한번 해보시죠. 저는 제가 예측하는 것은 뭐 틀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이번 총선에는 바른미래당이라든지 애국당이라든지 자유한국당 그러니까 야권 통합이 어렵다고 봅니다. 불가능합니다. 왜? 그거는 외부적인 요인보다 다 각 당의 지금 사정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보세요. 애국당마저도 전국에 다 공천을 해서 후보를 다 내겠다고 하는 마당에 바른미래당에도 유승민 의원 쪽에서도 다 뭐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정치적으로 야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지금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지금 정리가 안 되고 입당하는 사람마저도 막아내는 이 판국에 당대당통한 물 건너갔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유승민 의원 말이 나왔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유승민 의원은 이번 총선을 통해서 배신자 프레임을 벗어야 됩니다. 네. 이번 총선에서 살아남아야 본인의 입지가 더 굳어진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서 출마하든 관계없어요. 분명히 살아남아야 되고 어떻게 보면요. 역설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남들이 다 박근혜 대통령 각하지당하십니다 할 때 유승민 의원은 아니 옳시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네. 뭡니까? 정세 없는 복지는 없다 이거 아니에요. 네. 맞죠. 정세 없이 어떻게 복지를 실현해냅니까? 네. 이 말을 했는데 그 딸랑이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뭐 친박 프레임에 걸려있는 이 사람들은 오로지 지당하십니다로 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유승민이가 돌아오면은 자기들은 정말 간신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합쳐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예측하는 거는 조원진 의원도 살아남아야 자기 어떤 범위가 생겨요. 네. 절충하든 합당하든 뭘 하든 조건을 내걸든 명분이 생기는 거고 유승민 의원도 이번 총선을 통해서 살아남아야만이 화합에 대한 명분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만약 살아남지 못하면은 뭐 화합, 통합할, 뭐 협의할 이유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 총선은 제가 각자 살아남을 생존의 게임에 들어갔다. 저는 그래 봅니다. 저는 조금 더 거시적인 거하고 미시적인 두 가지를 봤을 때 유승민 의원하고 지금 조원진 의원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조원진 의원이나 지금 유승민 의원이나 대구 지역구에서는 지금 거의 지금 당선이 불가능한 걸로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왜 그분들도 한국당 받으면 근데 한국당 받기는 제가 봤을 때 거의 힘들 것 같고요. 네. 예, 두 사람 다 한국당 제가 합당이 전격적으로 될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보기 때문에 두 사람이 다 한국당 공천 받기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네, 네. 조원진 의원은 비례대표로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비례대표도 당선되는 것도 지금 국회 선진화법에 걸려 있는 선거법 이게 지금 이 개정이 되면은 가능성이 있지. 지금 그대로 가면은 비례대표도 조원진 의원이 난망하지 않느냐. 네. 유승민 의원도 지금 지역구로는 난망하다. 네. 그리고 유승민 의원이 제가 살아남을 수 있는 아주 경우의 수를 따진다면은 내년 총선에서 한국당이 실패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실패한 황교안 대표가 당연히 대선 후보에서 탈락하겠죠. 그 틈새에서 아마 자기가 지역구든 어쨌든 의원 배지를 달고 서울에서 배지를 달고 살아남으면 유승민 의원이 정치적으로 소생이 가능하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이에요. 이분이 정치적 입지가 지역구에서 힘들 뿐만 아니고 향후 정치적 입지도 본인만의 당선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창당하겠다는 이유도 자기 지지 세력들을 많이 당선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 가지 조건에서 지금 유승민 의원은 굉장히 어려운 지금 고차 방정식을 풀고 있는 거죠. 자기 정치적인 입지에 있어서. 저는 뭐 이제 정치 시민이라서 오히려 그 시가 더 편합니다. 그래서 그 시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중국 대전을 거쳤지 않습니까? 그 정말 진영의 상대방들이 어떤 이제 그 실체를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정확히 봤습니다. 사실은 이 대한민국 살려면 경제 살아야 되고 안보 철저하게 돼야 됩니다. 그 두 가지라는 화두에 우리 국민들의 열망에 우리가 답해야 됩니다. 그 답은 유일합니다. 중도를 끌어안고 보수와 중도가 통합해야 됩니다. 그 보수의 그 화두가 중도를 끌어안는 쪽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통합은 이건 뭐랄까 절대절명의 사명이다. 소명이다. 보수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 부분 해결을 못하고 미시로 내려가가지고 온갖 패거리 하고 하는 순간 이 보수 다 망합니다. 이제 새로 이제 꼽히려고 하는 이 정치신은 망합니다. 그거 망하려고 하면 제가 봤을 때 신박을 좀 걷어내야 돼요. 네. 신박 안 걷어내면은 내년 서울 총선 힘듭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 그렇죠? 그러니까 중도를 끌어안으려면 역시 그 답은 공천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네. 이분은 그렇게 대접하실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천을 잘 하시는 것이 그 답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시간도 됐는데 여기서 마쳐도 되겠습니까?
벌써 끝나나요? 네. 네. 하시면 다. 네, 다음 주에. 또 하실 말씀. 아니 저는 다음 주 나올 수 있냐? 모시겠습니다. 분량이 짧아서. 모시겠습니다. 네, 네. 자, TK 꼰대들의 화끈한 토크쇼 낄끼 빠빠 빠빠!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